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다시 혼자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오늘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멍하니 열차를 기다리다 우연히 시를 한 편 보게 됐어요.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괜히 제 이야기 같아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념에 나중에는 헛웃음도 나더라고요. 울었다 웃었다 이상하기만 했던 퇴근길. 집에 돌아오고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불행했던 결혼과 다행스러운 이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경남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엄마는 교육열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과외며 학원이며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성적을 잘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얘가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어쩌려고 이래? 너 이 성적으로 서울대 갈 수 있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성적이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 싫으면 나가 죽어.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린 딸에게 폭언을 쏟아냈던 엄마.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코피까지 쏟아가며 공부했지만 결국 엄마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1년 더 해보자는 엄마를 피해 도망치듯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아빠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는 다혈질 엄마와는 반대로 아빠는 다정한 편이셨고 늘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공부 스트레스로 늘 짓눌려 있던 집에서 벗어나니 숨이 좀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학벌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믿었던 엄마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2학기를 휴학하고 한 번 더 수능시험을 쳤지만 서울대 문턱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될 때까지 해봐라 하실 기세였지만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만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만큼은 엄마 마음에 차는 곳에 들어가겠다고요. 엄마를 거역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요. 덕분에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잡을 수 있었죠. 솔직히 제 노력이 뒷받침됐지만 운도 좋았습니다. 잘했다, 고생했다 따로 말씀은 없으셨지만 엄마도 내심 좋아하셨어요. 뒤늦게나마 엄마 마음을 풀어드린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공한 캐리어 우먼이 되어보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20대 중반에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회사에 적응하고 일도 배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하지만 회사 일에는 점점 익숙해졌고 조금씩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가끔은 외딴 섬처럼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사람을 쉽게 사귀는 편이 아니었던 제겐 친한 친구도 직장 동료도 없었으니까요. 외로웠습니다. 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의 남자다운 생김새. 거기에 목소리까지 좋았던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너도 좋았던 편이라 동호회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요.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기에 저는 좀 멀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저를 집에 바래다주고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싶기도 했지만 아니겠지. 그냥 매너가 좋아서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고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듬직한 오빠 같기도 하고 때론 친구 같기도 한 그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호회의 세 번째 커플이 됐고 8개월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큰 싸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늘 서로 조금씩 양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꽤 잘 맞는 사이고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만의 대단한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저녁 식사 문제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이 보통 9시 전후입니다. 더 늦을 때도 많고요. 반면 남편은 비교적 정시 퇴근을 하는 일이었고요. 연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매일 저녁을 혼자 먹게 하는 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혼자서라도 먹을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뒀습니다. 반찬도 미리 만들어두고 국이나 찌개도 데워 먹을 수 있게 말이죠. 처음엔 곧잘 혼자 저녁을 해결하더니 언젠가부터 저 퇴근할 때까지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더라고요. 자기는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받는 게 평생 꿈이었다나요. 일 끝나고 남편 혼자 저녁 먹기 싫은 마음 이해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퇴근하려고 서둘렀고요. 종종 걸음으로 퇴근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음식하고 먹고 치우고 12시가 넘게까지 부엌 일에 매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다 제 뜻대로 되진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늦는 날도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남편의 싫은 소리를 저녁 내내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늦었어? 당신이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10시까지 쫄쫄 굶고 있었잖아. 오늘은 내가 진짜 늦는다고 했잖아. 너무 배고프면 먼저 먹으라고 문자도 했고 이런 날은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오면 좋잖아. 내가 놀다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짜증을 내야겠어?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 회사는 툭하면 왜 이렇게 야근하냐고. 회사 일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리고 나 원래 야근 많은 일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왜 이해를 못 해줘. 연애 기간에는 오늘도 늦게 끝나서 힘들겠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 제 걱정을 그렇게 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 영 딴판이 되어버린 남편. 똑같이 일하고 버는 돈도 비슷한데 자기 아내 힘든 건 이해를 못하고 오로지 밥하는 남편이 조금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도대체 내가 이 남자 저녁 차려주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죠. 저녁 식사 문제로 시작된 남편의 불만은 곧 다른 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빨래 문제였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어서 평일에는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부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늦게 빨래를 돌리면 다른 집한테는 민폐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 몰아서 빨래하는 편이었는데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 아침 입을 옷 없다고 한숨을 폭폭 쉬는 겁니다. 내 스트라이프 와이셔츠 어디 있어? 또 안 빨았어? 오늘 중요한 날이라 그 옷을 꼭 입어야 하는데 진짜 내가 되는 게 없다. 옷장에 다른 옷 많잖아. 주말에만 빨래하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 진짜. 우리 엄마는 평생 일하셨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 최연소로 초고속 승진하셨지만 집안일도 완벽하셨고 솔직히 당신도 우리 엄마처럼 다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 본 좀 받아라 제발.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야. 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다고. 제발 비교하지 말고 불만이 있더라도 좀 상냥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상냥? 상냥 좋아하시네. 내가 좋게 말하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셀 수도 없이 많아서 도저히 말이 좋게 나오질 않는다고 알기나 알아? 불만이 쌓여서 말이 좋게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남편은 종종 속 터진다. 하는 게 없다. 게으르다. 널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다 같은 날 선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본인이 일찍 퇴근하는 편이니 세탁기라도 좀 돌려주고 가사 일을 분담해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집안일은 오직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남편이 분명히 먼저 맞벌이를 하니 집안일은 서로 돕고 나눠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좀 도와달라 했더니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자신이 한 말도 안 했다고 부정하며 오로지 저만 더 부지런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이니 남편의 대화는 항상 도돌이표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1년쯤 반복하면서 남편의 짜증과 저를 향한 비난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또 야근이야. 진짜 반찬은 이게 또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유심히 보면 말이야. 우리 회사 동료 중에도 맞벌이하는 사람 많은데 다 직장 생활도 완벽하고 집안일, 심지어 육아까지 완벽하게 해. 근데 도대체 당신만 왜 이러는 거야? 하자야 하자. 어디에다 반품을 해야 하나? 진짜 당신은 내가 아는 여자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 사계절 동안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나 회사 동료 등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게으르다, 떨어진다 이런 식의 비하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정말 게으른 건가? 나만 부족한 건가? 진짜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억울함이 밀려오더군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직장을 옮기는 거였죠.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는 회사를 남편 때문에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조금 걸리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땐 그랬습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서 남편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 그렇게 살림에 불만이 많으면 내가 직장을 옮길게. 야근 없는 회사를 찾아보겠다고. 어디 당신 오라는 데가 있기는 있어. 찾아봐야지. 안 되면 당분간 지금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던지. 파트타임. 그러면 수입이 줄잖아. 그건 감수해야지. 어느 회사가 짧게 일하는데 돈을 그대로 줘. 안 돼. 지금 버는 돈하고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돈을 줄여서 파트타임을 해? 말도 안 되지. 당신이 조금만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를 해서 야근을 안 하면 되는데 안 그래? 제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일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대로 다니면서는 야근을 안 할 수도 남편이 원하는 수준의 살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제 게으름 때문이니 노력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돈은 돈대로 벌고 살림도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을 원했던 겁니다. 같은 문제를 보는 우리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좁혀질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해결책도 없이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여가던 그 즈음 살림에 대한 남편의 불만은 어느덧 저에 대한 못마땅함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고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는 평소에 눅눅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에 미리 우유를 부어두었고 남편은 바삭하게 먹는 걸 좋아해 그냥 꺼내 놓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와서 자기 건 왜 안 부어놨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은 바삭하게 먹지 않느냐, 바로 부어 먹으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우유를 부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비이상하게 먹는 재주가 있어. 도대체 이 눅눅한 시리얼을 무슨 맛으로 먹냐? 이렇게 먹을 거면 차라리 끓여 먹는 게 낫지 않아? 개죽 같기도 하고 갑자기 비이상해서 입맛 떨어진다 진짜. 이러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내던지고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하다 먹는 취향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제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인데 신경 쓰지 말자 내 잘못이 아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아봐도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 아침에 왜 그런 거야? 왜 화가 났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먹는 거 보고 개죽이 뭐야? 그게 할 말이야?
개죽 같아서 개죽이라고 한 건데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할 말이냐고. 그리고 숟가락은 왜 던지고 정 떨어지는 건 또 뭐야.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난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나한테 짜증만 내냐고? 당신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인데 나야말로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당신 살도 쪘지? 관리 좀 해야지. 운동을 하던지. 도대체 왜 이렇게 게으르고 방만하게 사니? 여기서 내가 살찐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내가 회사 일하고 집안일 하기만도 정신이 없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아, 내가 살찌고 아줌마 돼서 그게 싫다는 거야 지금? 그거 다 핑계지. 늦게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주변 산책을 좀 하든가. 나는 게으르고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딱 질색이야. 정 떨어진다고. 그때 당시 저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 타령하는 남자랑 살면서 1년 동안 4kg 쪘습니다. 건강에 위협이 될 만큼 많이 찐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정 떨어진다, 게으르다, 방만하다 등등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고. 우리 웃으면서 대화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집에 와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웃으면서 대화가 가능하겠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당신은 좋게 볼 여지가 없어.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나온 김에 이 말까지 하겠는데 도대체 당신 언제까지 피임할 거야? 임신을 하든지 피임을 계속할 거면 달라서자. 남의 집대 끊지 말고. 회사일 집안일에 정신도 없었지만 솔직히 임신까지 하면 육아도 다 제 차지가 될 게 뻔한 일이었기에 잠시 임신을 미뤄두고 있었던 건데요. 왜 피임을 하는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임신 문제를 빌미로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니 정신이 퍼뜩 차려지더라고요. 자기 마누라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불만만 늘어놓는 이 남자와는 평생을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니 바보처럼 참고 견디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처음 이혼을 입에 올린 그날, 저도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혼자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크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 못했던 딸이라 또다시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시간을 끌다가 저녁을 먹고 난 뒤 어렵게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역시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혼! 너는 도대체 1년밖에 못 살 결혼은 왜 한 거니? 세상이 바뀌어서 너도 나도 이혼한다고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돼. 창피하게 무슨 이혼이야? 여보 애가 왜 이러는지 그 이유부터 물어봐야지. 그래 말해봐. 도대체 이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정서방이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 몫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숨막히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게으르다, 무능하다, 함량 미달이다, 내 자존감 떨어지는 말도 많이 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임신 안 할 거면 이혼하자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혼밖에 없어요. 대학부터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이렇게 친정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어쩌자는 거니?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너 혼자 이겨내. 나도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고요. 요즘 세상에 남자일 여자일이 어디 따로 있어요? 어디 말이라도 통하면 달라지겠지. 기대라도 해보겠는데. 막말로 정서방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이혼은 무슨. 남자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엉망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지.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반짝반짝 윤이 나게 살림에 버릇해 제발. 눈물 범벅인 저에게 던지는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는 순간 친정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절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저를 채찍질하던 엄마도 그리고 남편도 내겐 완벽하게 끊어내야 할 불행이라는 거요. 다음 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했니?
어제는 네가 경솔하게 이혼한다는 줄 알고 놀라기도 하고 갑자기 화도 나고 해서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다. 미안해. 1년도 힘들었다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겠니? 정 살기 힘들면 이혼해. 애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따로 말씀하셨는지 그래도 엄마는 하루 만에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순간 전날의 섭섭함이 조금은 누그러지기도 했지만 보수적인 엄마는 언제고 이혼 문제로 다시 폭언을 퍼부으실지 모르는 분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전화를 받고 보니 조금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남편하고 대화했습니다. 언제고 한 번은 부딪혀야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작심하고 1년여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말 끊고 막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니 자신도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며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나 좋다는 여자들 마다하고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이 내조를 잘 해줄 것 같아서였어. 근데 내조는 무슨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잔소리해도 당신은 달라지는 게 없고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정 떨어지고 요즘엔 당신이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집안일도 당신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인생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를 원했던 거고 남편은 자신이 빛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해줄 아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남편 딴에는 기준이 확고했으니 거기에 못 미치는 저에게 비난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거고요. 뒤늦게 깨달은 남편의 본심을 알고 보니 제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통만 가득한 결혼 생활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나는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짜증부터 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난 할 능력이 없고 그런 나를 당신은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만하자.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거 인정하는 거지. 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솔직히 난 네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어. 저녁도 집안일도 이렇게 허점투성이면 당연히 너무나 미안해하고 나한테도 여러 번 말해야 했는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 마치 돈을 버니까 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식이니까. 회사 다니면서 살림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미안해하지 않아 더 싫었다니 그의 궤변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집안일을 100% 여자가 해야 한다는 건 전업주부일 때나 해당하는 거지. 내가 살림도 하고 회사도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100% 하겠어. 그리고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당신한테 미안해야 해. 그건 아니라고 봐. 일한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 내가 문제니까 이혼하자. 당신도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건 애를 낳자는 의미였지.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었잖아.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내 생각은 변함없어. 바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말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당신 집에는 당신이 말씀드려. 친정에는 내가 말씀드릴게. 집안일은 순전히 아내의 몫이라는 남편의 생각은 바꿀 수도 바뀔 수도 없는 편견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확고부동한 걸 확인하고 나니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가치관이 이런 사람을 선택했고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만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할 것 같았던 남편은 내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지 알 순 없었습니다만 이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아예 안 했습니다. 집안 꼴도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돼 있으니 남편은 뭐 발작 수준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는 때에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어김없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알아? 그나마 나니까 당신 받아주고 참아주고 살았지. 살도 찌고 영락 없는 아줌마인 주제에 정신 차려. 이 여자야. 곧 죽어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끝끝내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남편에겐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아들 성격 별나다는 걸 진즉에 아셨다고 결혼하면 상대방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본인 욕심에 보내셨다고요. 친정시댁 통틀어 그래도 제 어려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하신 시어머니한테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무른 인간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무시와 폭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것도 같고요. 제가 살림에서 손을 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처박아둔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쓰레기도 나뒹굴었습니다. 핑계였는지 남편은 더러운 집구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혼을 피하고 싶었던 건지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어서 나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언제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하기에 재산 반반 나누고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무시와 폭언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었고 저녁 식사 때문에 동동거리지 않아도 돼서 좋았으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살맛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좋았는데요.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을 몰라 지하철역에서 무작정 기다렸다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딱 30분만 내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결혼 기간에도 볼 수 없었던 간절한 태도와 표정으로 부탁하길래 마지못해 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감도 안 잡혔습니다. 대학생 여자친구가 있다던데 설마 자기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미쳐도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았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입을 떼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합치면 어떨까?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절대 안 돼, 싫어? 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그래도 당신하고 다시 엮일 일은 없어. 나도 만나는 사람 없어. 그럼 안 될 건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여자친구 있잖아? 이혼하기 전에도 있었고 요즘엔 또 대학생 만나신다며.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가끔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통에 전 남편의 복잡한 연애사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제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야,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대학 후배야. 친해서 밥 먹고 그랬던 거지. 절대로 그런 관계는 아니야. 사귀는 사이면 내가 당신 만나러 와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저는 그와 다시 합칠 마음이 없었기에 잠자코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게 얄미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대학 후배인가? 20살짜리 여자친구인가? 임신시켰다며.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던데. 아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어머니께 나한테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물어보고라도 오던가. 아니, 정말 그냥 잠깐 만났던 거고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진짜야. 알았어, 이제 그만해.
당신이 결혼할 생각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으니까. 임신까지 시킨 여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진지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 그게 제가 결혼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차피 좋은 추억도 하나 남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런 남자 어디를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건지 내 발등 내가 찍은 지난날이 그렇게 후회 가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열심히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혼자 살면서 나 그립지 않았어? 아니, 엄마가 계속 이혼까지는 시키지 말걸 그러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런 말씀 안 하셔. 장모님이 나 좋아하셨는데 근데 당신이 더 나를 좋아했잖아. 옛날 얘기 그만해. 나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치지도 않고 화만 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괜히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자답게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라도 했다면 끝까지 들어주기라도 했을 텐데요. 이혼한 마당에 그의 궤변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 갈게. 아니 잠깐만, 사실은 이런 말 하려고 당신 찾아온 건 아니고 이거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혼하면서 필요 없어서 일부러 두고 나온 반지인데 이제 와서 다시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걸 왜? 나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 버리던지. 아니야, 우리가 헤어졌지만 그래도 이건 간직해줘라. 꼭. 제가 단칼에 싫다고 하자 전 남편은 반지를 카페에 두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값비싼 반지도 아니라 팔아봤자 돈도 안 됐고요.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제가 간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잠깐 고민하다가 카페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습니다. 씁쓸하게 더러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 그게 꼭 전 남편과 내 사이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저 아니어도 여자는 많다. 아는 여자 중에 내가 제일 떨어진다. 그렇게 온갖 비하와 폭언을 일삼으며 자기 잘났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온갖 여자 만나다가 다 실패한 것도 은근히 통쾌했고요. 자존심 구겨가며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며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사실도 묘하게 기분 좋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사과는 안 했지만 그가 제게 했던 모든 패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이 과연 오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번듯한 외모, 그럴싸한 말솜씨, 탄탄한 직장 등에 눈이 멀어 연애하고 결혼을 했던 건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벗어날 결심을 했고 이혼을 실행에 옮긴 건 다행이자 행운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보다 나은 행복한 이혼. 그렇게 맞이한 오늘을 앞으로 더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불행 중에도 나를 지켜준 수많은 다행이 있어 새삼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께도 다행히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